국민의당 그동안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도부의 개선, 지도부의 개입, 윗선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사전 보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서 씨가 이유미 씨로부터 입수한 이 카카오톡의 대화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소위 익수님, 박미주 매니저, 또 이유미 씨 3인간의 카카오톡 대화 화면을 캡처해서 이 화면을 박지원 대표의 바이버로 전송을 하였습니다. 이준서 씨로부터 온 바이버의 내용을 확인을 했고, 다만 비서관은 이 부분을 박지원 대표에게 별도로 전달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으로 문자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발표 직후인 13시 25분에 음성 파일과 보도자료 내용을 다시 박지원 대표에게 전달을 한 바 있습니다. 정식으로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로 발표되기 이전에 박지원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네. 자, 국민의당이 이 조작된 발표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기 전에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이 내용을 먼저 보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바이버입니다. 먼저 이 바이버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네, 바이버는 그 미국의 바이버사에서 만든 그 안드로이드라든가 또는 이런 곳에 사용되는 인터넷 전화의 일종이고요. 이걸 메신저로 이제 연결하는데요. 과거에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라든가 미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많이 사용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좀 기밀이라든가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 굉장히 카톡이라든가 거의 다 뭐 사실상 도청 감청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화를 하는 겁니까? 문자를 주고받는 겁니까? 일단은 문자를 여기서는 메신저거든요. 이번에 예. 보낸 거는 메신저이기 때문에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예. 이것은 문자를 보내는 이번에 했던 것은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건 약간 예.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그 볼프 그 인터넷으로 하는 인터넷 전화입니다. 네. 한마디로 지금 카카오톡도 보면은 문자도 보낼 수 있고 그것을 예. 하면은 전화도 할 수 있지 전화도 할수 않습니까? 있죠. 예. 결국 카카오톡의 원래 버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 박지원 이 대표의 전화에게 바이버를 통해서 전화로 연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전화를 하니까 안 돼서 야. 바이버에 있는 이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능을 이용해서 예. 본인이 받았던 11개의 이 그 카카오톡 캡처 사진을 보냈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는 점에서 보면은 일반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바이버라고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어떤 수사기관에 검색되지 아니한 것을 보냈다라는 취지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기밀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이 읽힌다는 점이 바로 그와 같은 바이버 해외에서 인용되는 이 카카오톡 같은 것을 이용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 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도청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도감청 때문에 텔레그램이라든가 또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인스타그램도 쓰는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바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런 특히 기밀의 내용을 뭐 외국과의 통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예, 예. 이 부분에서 이번에 사용된 것은 박지원 전 대표가 2개를 사용하는데 끝자리가 이제 061호, 615라고 생각하는 그 번호를 가지고 있는 곳에 바이버 메신저가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 측의 전 대표 측의 해명에 따르면 당시에 산청에 비서관이 가 있었는데 그 비서관이 이 메신저가 설치된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받지 못했고 실제 끝번호가 6333으로 끝나는 이 번호는 박지원 대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네. 바로 그 부분을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내용들 사실상 나흘 전 아니겠습니까? 대선이 5월 9일이었으니까 5월 5일에 이 조작 사건이 발생했고 그 후에 이제 보고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과연 몰랐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당에서 어느 정도 차원까지 보고가 됐고 이 부분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묵인이 있다거나 또는 얘기되는 인지 그리고 어떤 지시가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일단 국민의당의 기본 진상 조사와 더불어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바이버로 통화를 했던 사람들이 직접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 입장 같은 경우에도 전화를 걸어왔던 그 이준석 그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일반 통화는 도감청이 우려가 있으니까 아마 네, 그랬는 것 예. 같은데 바이버를 통해서 전화를 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는 것이죠. 네. 결국 그와 같은 것도 그 박지원 전 대표는 그 휴대폰을 본인 김비서관한테 그 경남 산청에 있는 휴대폰을 줬던 것이고 이 그 박지원 대표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있었고 그와 같은 전화를 받을 수도 없었고 그와 같은 것을 김비서관을 통해서 나중에 연락을 받지도 못했다. 이와 같은 예.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 과연 그 부분이 굉장히 보면은 그 당시에 네거티브 전략으로서 마지막 카드를 쓰는 그런 것인데 과연 그것을 받고 카카오톡을 받은 다음에 박지원 그 당시에 최고 어떤 이 그 선대위 그 상임위원 그 위원장에게 예. 연락이 안 됐을까? 한마디로 예. 박지원 대표가 알지 못했을까? 이 부분이 지금 앞으로의 어떤 수사에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박지원 대표로서도 상당히 그 신경을 쓰면서 조심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네.